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범죄 도시라는 영화보다 훨씬 끔찍하고 엽기적인 범죄 도시가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마약이든 음료수를 먹이고 협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붙잡힌 용의자들은 지시를 받고 움직인 실행책에 불과하다던데 총책들은 대체 어디에 앉아서 이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엄단을 지시했는데 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를 비웃으며 보고 있는 마약공화국 마약 대통령이 따로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4월 7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뉴스파이터에서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분노에 떨며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상대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마약을 먹였다는 점에 정말 치가 떨리는데, 안진용 기자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지금 혹시 아직도 다 못 잡은 거예요? 다 잡혔습니다. 아하. 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 4명을 모두 붙잡아서 조사 중입니다. 네. 그저께 40대 여성 용의자가 동대문구에서 검거가 됐고요. 또 한 명은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0대 여성 용의자가 자수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오늘 대구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아하. 20대 여성이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모두 자기들 역시 지시를 받고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로 참여를 했을 뿐이라는 건데 비대면으로 지시받거나 물품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공통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 마약을 전달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받았다는 건데요.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과 퀵서비스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먹인 마약 음료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찰은 기존 마약 유통 조직이나 해외 조직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범위를 넓혀서 조사 중입니다.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경찰청은 이번 강남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마약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후까지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마약 음료 사건 대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걸로? 그 지시한 그룹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범행지가 강남으로 많이 알려져서 다른 곳도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는 파악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4개 학원 밀집가에 기동대를 포함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학생이 총 저렇게 시음 행사로 마약이든 음료수를 건넨 게 6건이 발생했는데 피해 학생은 7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저 검거되고 자수한 이번에 일당들 자기들은 그냥 알바 개념으로 시켜서 했다는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 어려운 게 보세요. 4명 다 공통적으로 우린 몰랐다. 혹시라도 잡히면 검거되면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들은 몰랐고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우리는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응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건 윗선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좀 술책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은 윗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들은 실행조, 지금 잡힌 4명은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건넨 실행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던 협박조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 그 위쪽에 상부 총책까지 있는 정말 이번에 잡힌 4명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실행조가 말단 행동책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범행 계획을 했던 더 윗선이 있다면 사실 마약 피싱의 배후 세력이 별도로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휴대전화 번호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건요. 이 부분 명의인을 현재 특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에 포착된 저 일당들의 행적을 보면요.
어두컴컴한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원 가면 유동인구도 많은 곳 아니에요. 그리고 낮 시간대예요. 버젓이 저런 행동했어요.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저들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목격자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사는 한 중년 남성의 경우에는 네. 저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가져가면 안 된다. 가져가는 건 안 되고 내가 보는 앞에서 여기서 마셔라. 이렇게 뭔가 요구했다는 거기서 또 거예요. 이상하게 찜찜해요. 네, 그걸 당장 마시라고 요구하면서 어머. 마시면 문화상품권 주겠다. 어머.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기도 했다고 나쁜 하고. 사람들. 그다음에 또 다른 고등학교 남학생의 그 증언에 따르면 여학생들한테 두세 차례 지금 마시라고 이렇게 권하다가 여학생들이 주저주저 하고 안 먹으니까 오히려 한번 먹어보라면서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문제가 지금 이 학생들은 미성년자잖아요. 네. 미성년자들은 우리나라가 좀 수직적인 사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거스르는 걸 좀 힘들어하거든요. 아하. 특히 우리나라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뭐 화를 내면서 지금 마셔라라고 하면 엉겁결에 마실 수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정말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현 평론가님, 이들의 범행 대상이 학년을 안 가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나쁜 범죄 일당이 마약 등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권유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졌는데 네. 최근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중학생들에게도 마약 들어간 음료 몹쓸 권한 사람들이 것으로 있어요, 진짜. 어제 지금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치동 일대 학원가에 가게 한 1.5km 전에 중학교 교문 앞에서 이런 음료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지금 대치동 일대 학교들이 혹시라도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지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해요. 가정통신문도 배포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 파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나 마시지는 않았지만 이 음료 받았어요 라고 답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그래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우리를 분노케 더 치가 떨리게 한 대목은 안진용 기자님, 이 일당들이 이 마약이 든 음료수를 먹은 학생의 집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협박도 하고 그런 일까지 지금 발생했잖아요. 네, 음료를 직접 나눠준 이들이 실행조였다면요, 협박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확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식 인생 망치기 싫으면 전화를 받아라. 경찰에 신고하면 자녀 인생 종친다 이런 내용인데, 자, 지금 문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맞춤법이 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화를 받은 분들의 얘기로는 협박범들이 중국 동포 말투를 썼다는 진술도 나왔거든요. 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문자나 말투가 이상했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결국 이런 해외에 이런 배후 세력이나 조직원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역할 분담이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대한 조직이라는 게 지금 이걸로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안지용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보이스피싱 범죄하고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이스피싱도 뭐 수거책도 있고 또 중간 관리책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총책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실행조가 지금 4명 다 몰랐다는 입장이죠. 네. 나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서 좀 좀 주목해서 볼 거는 이 사람들이 이 음료를 어디서 받았죠? 왜 뭔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면은 그냥 전해주면 되지 왜 물품 보관소에 그러네요. 그리고 왜 퀵서비스로 받죠? 아하. 대면을 안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충분히 의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일단 뭐 전 개인적으로 저 4명 다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범행이 저희도 좀 처음 본 신종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 총책까지 일단 뭐 이번에 발본색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이 총책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뭐 중국이나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윗선을 검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대한민국 그것도 강남의 한복판에 대치동 아이들이나 학원가에 마약이 든 음료수가 지금 나돌아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심각성을 지금 짚고 나섰잖아요. 예, 윤 대통령도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 사건이 마약이 고등학생들한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검경은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라. 네. 이렇게 어제 지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의 불안감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 더 불안한 게
이런 수법 말고 혹시 이런 수법이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다른 수법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할까 봐 걱정되잖아요, 전현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경찰에서 기동대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아하. 주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가는 이용 시간대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니까요. 네. 대치동이라던가 목동이라던가 이런 학원 밀집 지역에 지금 예방 순찰을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긴급 스쿨벨 시스템이 지금 경찰에서 발령이 됐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청소년 대상 이렇게 신종 범죄가 발생하면 일단 이게 범죄다 이렇게 학부형이라던가 학생들이 알면 예방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카드 뉴스 형식으로 신속 전파하는 시스템이 바로 긴급 스쿨벨 시스템입니다. 네. 마약은 그 사회를 좀먹는 정말 악질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악질적인 좀먹는 마약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를 해야겠습니다. 경찰들 그리고 검찰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하다가 뭐 어쨌다고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30일 새벽 2시쯤 영업을 마친 인천의 한 식당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 황당한 일을 벌였고 이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어허.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 남성이 음식점 주방 뒷문을 넘어 침입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앞을 기웃거리는데요. 네. 그리고 이 남성 이번에는 음식점 계산대를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합니다. 어머. 그런데 현금도 없고 훔쳐갈 만한 게 없었나 봅니다. 근데 이 남성 저렇게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아까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 2병 중 1병을 병째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합니다. 어허. 이렇게 어이없게도 15분 동안이나 혼술을 즐긴 겁니다. 진짜 도둑질하러 들어와서 진짜 팔자 좋게 저렇게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켜요. 그런데 어쩌다 그러면 이 범행이 덜미를 잡히게 됐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해서 보니까 주방에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의자에 발자국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여기 어디 올라가가지고 청소한 줄 알고 여쭤봤죠. 엄마는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얘기하시자마자 저기 누가 들어왔다 생각이 딱 들어서 CCTV를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돌려봤는데 도둑이 포스기도 뒤져보고 냉장고랑 홀에 있는 뭐 여기저기 집기류 같은 거 막 뒤져보다가 주방에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선반이 너무 높다 보니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밟고 올라간 거죠. 가게 들어와가지고 훔쳐갈 게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소주 2병만 마시고 간 상태예요. 일단 다행히 무슨 다치신 분이 계시거나 또 큰 재산상의 피해는 일단 아닌 것 같아 천만다행인데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장윤 변호사님 네. 이 일대 저 일대의 상인분들은 불안감 클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크죠. 이 식당에 침입을 해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갔는데 뭔가 중요한 물건이 있었으면 당연히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식당 주인은요. 다행히도 훔쳐갈 물건이 없어서 소주 한 2병 정도가 금전적인 피해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피해가 진짜 커질 뻔했습니다. 왜냐면요. 네. 술만 마신 게 아니라 담배까지 피웠던 건데요. 하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불이 날 뻔한 상황이 그러네요. 발생했다라고 해요. 네. 해당 건물이 주상복합 건물이었다고 어머, 합니다. 어머.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 영리하게도 범행을 치밀하게 좀 모의했던 것 같습니다. DNA는 남아있는데 이 지문 같은 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막 어허. 식당을 뒤지고 다녔는데 왜 남아있지 않았느냐. 장갑을 끼고 들어왔던 겁니다. 아. 그런데 허술한 점이 족적이 남아있고요. 버려졌던 담배꽁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전자 감식에 경찰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CCTV 동선 등을 토대로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저렇게 CCTV에 얼굴까지 떡하니 찍혔으니 그리고 족적도 남기고 했으니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이게 하재근 평론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게 아니라 바늘도둑, 소도둑 되기 전에 빨리 저 사람 검거해야 돼요. 저 도둑이 지금 문제가 나쁜 짓을 하면서 그 태도가 너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것은 상당히 반사회적인 의식이 있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네. 빨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네티즌들도 황당하다, 분노가 치민다 이런 반응이 일면서 도둑이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나, 돈 찾느라 힘들었나, 정말 어이없다,
빨리 범인이 잡히길 맞아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마지막 분 얘기처럼요. 빨리 범인이 잡혀야 저 일대에 계신 분들, 업주분들의 마음이 그나마 한결 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경찰분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에서요. 누군가의 눈썰미가 아주 빛났다는데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것도 번잡한 도로 출근길의 한 남성이요. 어허.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남성이 나섰는데요. 네. 수상한 차량이 보입니다. 브레이크 등 잘 보시면 고장이 난 건지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이 차량은 핸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휘청휘청거립니다. 어머.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성이 정지 신호에 있는 이 시간대에 일단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내려서 네. 멈춰있는 이 이상한 앞차로 다가갔습니다. 어허. 그런데요, 이 운전자를 직접 내리게 해서 봤더니 네. 누가 봐도 만취 상태입니다. 어허. 이 남성 취한 운전자를 뒷좌석에 타게 했고요. 네. 즉시 112에 신고해 교통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아하. 근데 저 만취했던 운전자가 혹시 저 헬멧 쓴 분이요. 백성 변호사님. 네. 혹시 사복 입은 경찰분이었어요? 포스가 딱 있죠. 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저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앞차가 저렇게 운전을 이상하게 그리고 그냥 갔겠죠. 피해 갔을 거예요, 그냥. 아침에 뭐 출근길에 뭐 저 차량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걸 보고 신고하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을 텐데 네. 매 눈으로 저거 이상하다라고 바로 잡아낼 수 있었던 건 저 헬멧 쓴 분이 교통경찰 경력만 무려 20년. 정말 대박. 딱 보자마자 안 네. 거죠. 그리고 딱 가서 아마도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럴 때는 뭐야 당신 뭐야라고 할 만도 한데 네. 조용히 내려서 바로 뒷좌석에 타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출근길에도 저렇게 본인의 그 직장 그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가지고 저런 모습까지 매 눈으로 발견해내신 저분 정말 그 찬사를 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요, 물론 이제 저분 덕분에 그 매의 눈을 가지신 분 덕분에 저 만취 음주운전자를 잡았는데 하재근 평론가는 지금 이게 웃고 넘길 사안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근절이 안 돼요. 진짜 음주운전 때문에 수많은 그동안 비극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언론 보도도 크게 됐고 국민들의 공분도 굉장히 크게 잃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생겼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꼭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네. 도무지 이건 이해가 되지 않고 이번에 저 경찰분이 만약에 자기 볼 일만 생각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쭉 갔으면 어쩌면 저 사람을 놓쳤을지도 모르는데 아하. 어떻게 이렇게 주의를 쫙 기울이고 가다가 정말 다행히 잘 포착을 했고 네. 지금 저 시간대가 아까 설명 중에 출근하는 길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글자 그대로 출근길이거든요. 어머. 출근길이란 얘기는 도로에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어쩐지 많긴 많더라고요, 진짜. 만약에 저 네. 경찰분이 일찌감치 잡지 않았으면 네. 다른 피해자들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아하. 그러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 네 글자가 정말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 빨리 오길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승객을요 목적지까지 태워드리는데 그치는 그런 기사님은 계신 게 아니라 세상에 승객의 목숨을 구한대요. 세상에 안지용 기자님. 요즘 이 정의를 실현하는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그린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하.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한 택시기사에게 일어난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머. 충주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한 기사님의 블랙박스에 그날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어머. 일단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야, 뭔가 드라마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를 모시겠습니까? 아니 강 같은데요. 다리 막 있고 강 이렇게 위에 다리 보이는 뭐하러 가시는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산책 좀 빙에서 산책 좀 하려고 해요. 강가랑 보면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 힘든데 왜 다리로 가세요? 다리 좀 뛰려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뭐 그렇게 힘드세요? 그래도 힘내세요.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뭐 다른 나쁜 생각 하시는 건 아니시죠?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대목만 보면 하재근 평론가님, 아니 뭐 사람이 또 기분 나쁘면 기분 전환할까 시원한 강바람 쐬러 또 강가로 드라이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예, 뭐 강가로 지금 뭐 뛰면서 산책 좀 한다고 지금 승객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정도 사연은 뭐 누구한테도 다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기사분 입장에서 승객이 딱 타가지고 뭐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아 그러신가 보다 하고 그냥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아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부터가 저 기사님이 손님한테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정성 들여서 지금 손님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블랙박스를 통해서 저 대화를 간접적으로 접했지만 저 기사님은 저 손님하고 같은 택시 공간 안에서 공기로 느낀 거잖아요. 그 기색이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 그걸 느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계속 말도 시킨 것 같은데 저희 제작진이 오늘 이 기사님한테 네. 직접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딱 타시자마자 장례식장 있는 강가로 가달라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엄청 그냥 많이 힘들고 그냥 모든 걸 그냥 내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목소리에. 일단 내려는 드렸죠. 손님이 일단 가자고 한 데까지 일단 목적지까지는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일단 어떤 행동을 안 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이제야 좀 이해는 돼요.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만 듣지만 뭔가 택시 내부에 퍼지는 그런 뭔가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그 승객한테 느껴지는 그런 기운을 느끼셨나 봐요. 그러면 장윤 변호사님, 마지막에 손님하고 나눌 때 뭐 이상한 생각하고 그러신 거는 아니죠? 했더니 승객분이 저 못해 무서워서 그러면 그냥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하고 그냥 돌아왔겠네요. 그럴 법한데요. 그렇지 네. 않았습니다. 영 찝찝했다는 거예요. 어머. 이 말하는 기색이나 좀 축 처져 있는 어깨나 다 봤을 때 이거 혹시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 기사분이요. 이 승객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설마. 내려준 이후에도 이 다리 근처를 운전하면서 배회했던 건데요. 본인이 안 한다 그랬는데. 영상에 그 모습이 담겨 어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본인이 안 한다 그랬는데. 승객을 내려준 뒤에 다시 어디론가 가는 택시 모습입니다. 네. 승객이 향했을 것 같은 그 다리를 향해서 달리는 도중에요. 네. 혹시 보셨어요? 지금 지나갔는데 지금 빨간 원안에 바로 난간 위에 올라선 승객이 있습니다. 어머. 아까 이 택시 기사분이 내려줬던 승객이 다리 난간 위에서 발견된 겁니다. 어머. 아니 지금 순간 소름이 진짜 저는 저 승객분 믿었어요. 저 무서워서 그런 거 못해요. 그 말만 믿었는데 저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 보고 지금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후의 상황 블랙박스에 녹음된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손님을 좀 내려드렸는데, 손님이 힘들다, 자기가 근데 여기 또 다리 있는 데로 가달라고, 혹시 몰라서 신고 좀 한번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경찰관님, 지금 여기 다리 서 있는데요. 빨리 경찰관님 보내주세요, 빨리. 계속 아래만 보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이 기사님이 뭔가 찜찜함을 느끼고 아까 그 장윤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객을 내려줬다고 생각하는 그 다리 쪽으로 다시 유턴을 해서 차를 가는 도중에 세상에. 그때도 혹시나 해서 이 승객을 발견하기 전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112에 먼저 연락을 합니다. 세상에. 아까 내려들었는데 뭔가 좀 찜찜한데 혹시나 해서 미리 신고를 드린다 이런 어머. 얘기를 드리고 네. 지금 본인이 아까 내렸던 승객을 발견을 했는데 저 발견할 당시에 저 승객은 이미 난간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있던 어머 세상에. 말 그대로 일촉즉발 상황인데요. 아직 경찰관은 도착하기 전입니다. 어머. 그래서 이호영 기사님이 이제 창문을 열고 계속 설득을 시도합니다. 하하. 경찰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안 풀리기 시작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면서 그래도 힘내세요.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면서
계속 이제 시간을 벌면서 설득을 하고 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경찰과 함께 또 이 승객을 설득을 했고요. 결국 이 승객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백성문 변호사님의 설명 듣는 내내 아마 시청자분도 마음을 내내 졸이셨을 거예요. 어떡하지?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야?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기사님의 이 집념과 관심이 귀한 생명 한 분을 살린 거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큰 대교를 갔어요. 넘어가는 순간 이제 난간 그 턱 위에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거기 난간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 물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힘드냐 그래서 힘내라 뭐 이렇게 많이 다독였어요. 턱에서 내려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제가 힘내라고 그냥 손에 그냥 커피 그냥 손에 쥐어줬거든요. 힘내라고. 그 커피 아마 저 난간 위에 잠시 서 있던 남성에게는 이제껏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사랑일 거예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 이호연 기사님이 모는 택시는 앞으로 우리가 의인 택시, 그러네요, 진짜. 정의 택시 이렇게 어머, 불러도 될 세상에. 것 같습니다. 이런 승객에 관련해서 관심 갖고 신고하신 것도 대단한데 신고하고 경찰 오니까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남아서 같이 대화해 주시고 캔커피 주면서 하시는 부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의인분들은 또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한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이 뉴스파이터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이호연 기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내가 좀 더 빨리 쫓아가서 신고했다면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아이고. 텐데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데 제가 왜 이분한테 의인 택시 이렇게 모는 분이다 라고 했냐면은 네. 이렇게 귀한 목숨 살리는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머, 대박 사건. 2달 전에 이호연 기사님 또 한 분의 생명을 달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어머. 그 영상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영상이 있어요, 네네. 지금 보시는 건 이호연 기사님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네. 그런데 횡단보도 앞 잘 보시면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운전 중에 이 장면을 본 기사님이 급히 유턴을 했고요. 다른 차량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머. 잘 보시면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죠. 아. 만약에 이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택시에서 경광등 들고 뛰어와서 도로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 쓰러진 분의 곁을 지켜주신 겁니다. 아니 진짜 이분은 부업으로 택시고 이 본업은 천사분 아니에요,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이 관련해서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뒤에 경광봉 뒤에 2개가 있어요. 운전석에도 그 짧은 경광봉이 있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택시는. 그냥 바로 달려갔죠. 다 돌려가지고. 양쪽 다 한쪽은 막고 한쪽은 또 보내고 어르신 옆에 오면 안 되니까. 당연히 사람이면 당연히 몸이 먼저 나가야죠. 뭐 어떤 상황이 됐던 사람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이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건 진짜 오늘 제가 받아 적을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명언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뭐 감동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인데요. 사실 보통 사람 저렇게 못해요. 근데 지금 반대쪽 차선입니다. 자기가 가던 쪽도 아니고 반대쪽 차선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걸 보자마자 바로 유턴을 해서 이제 일단 사람을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차로. 아하. 근데 문제는 지금 좀 어둡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호연 기사님의 차를 추월해서 피해자가 또 충격을 하거나 아니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경광봉까지 들고 어머. 지금 현재 상황 이러니까 차들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저렇게 유도까지 한 거거든요. 네. 보통 이 정도 되면 어깨도 으쓱하고 자랑도 하고 싶을 법만도 한데 저희가 이제 보통 뉴스파이트에서 의인들 소개해드릴 때 거의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맞아. 이분 역시 난 그냥 할 일 했을 뿐이다 라면서 오히려 좀 쑥스러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이분은요 이런 이제 천사분, 의인분이시고 영웅분이십니다. 저희가 이분 다시 한번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죠. 바로 충주의 선제 택시에 근무하시는 이호연 기사님,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웅분이시다 이런 생각해드리면 정말
뉴스파이터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막 기분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야,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큰맘 먹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안지영 기자님, 싫은 소리가 돌아온 경우 아마 안지영 기자님 있으세요? 있죠.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필요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대놓고 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남성은요. 네. 그냥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것을 넘어 싫은 소리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사연 소개해드리면 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젊은 남성의 사연입니다. 아하. 이 글쓴이는 정말 큰 마음 먹고 중고거래 어플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게임기를 사서 조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진짜 큰맘 먹고 조카한테 줄 선물을. 그렇죠. 와.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그런데 이틀 뒤 누나, 즉 이 조카의 엄마에게서 네. 혹시 이거 환불돼? 아이가 전혀 쓸 수도 없고 우리도 안 쓸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글쓴이는 이거 사실 중고거래한 거라서 환불은 힘들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나 곧바로 싫은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전현 평론가님, 중고 제품이긴 하지만 이 삼촌으로서 뭔가 30만 원 거금을 썼는데 거기에 지금 누나는 왜 싫은 소리 한 걸까요? 근데 이게 가족 간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특히 뭐 누나, 형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고마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데 처음부터 누나가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처음에는 30만 원이면 애가 탈 수 있는 자전거 샀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면 동생분도 그렇지. 뭐 선물 주려고 마음 쓴 건 고마운데 우리가 쓸 수가 없어서 혹시 환불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물었다면 동생이 이렇게 마음이 안 상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런데 네네. 자, 이 끝까지 말을 들어보면 누나가 네. 뭐라고 했느냐? 근데 선물이라는 건 중고라는 게 아니야. 나야 이거 뭐 잘 받았겠지만 다른 누군가한테 너가 선물할 때는 사소한 거라도 꼭 새 걸로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누나가 기분 나쁜 점은 왜 애한테 공부할 다른 게 아니라 게임기를 삽니다. 그게 아니라 야, 돈 아끼려고 중고 샀니? 네 조카한테? 야, 막 그런 거에 지금 전현 평론가님. 근데 이거 중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품 찾아야 되고요. 시간 들어야 되고요. 또 만약에 택배를 받으려면 택배도 받아야 되고요. 만나서 한 거라면 그 장소에 가서 받아와야 돼요. 그 동생 마음 좀 헤아려 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야. 저 같으면 30만 원짜리 사줬어. 너무 고맙다. 자, 용돈 50만 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지금 이 상황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텐데 돈과 또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조카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대로 썼던 이 글쓴이 입장에서는 속상할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글쓰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IT 기기가 바뀌는 주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그냥 좀 부담 없이 중고 사서 자유롭게 쓰다가 또 다시 처분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게 무슨 격식을 차리고 한 선물도 아니고 네. 조카 아이한테 가지고 놀라고 준 건데 그러네, 진짜. 뭐 아이가 크게 신경 안 쓸 줄 알았다 준 거 이런 거 네. 그런 마음으로 줬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서운함이 가시지 않아서 결국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하소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아니 이게 누나한테 준 선물도 아니고 그러네요. 아이한테 가지고 놀라고 준 건데 새 거 사주지 않았다고 한 소리 들었네. 씁쓸하다. 이렇게 동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하재근 평론가님이 이 남동생분 입장이었다고 이제 가정해봐도 이렇게 누나한테 소리 들으면 서운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 동생이 요즘 젊은 세대가 훈계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했는데 옳다구나 하고 상대방이 또 훈계를 한 거잖아요. 너 선물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또 훈계를 한 거잖아요. 여기다 대고 제가 또 훈계를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물론 이제 이 누나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한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해줬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고마움을 표하고 훈계하고 싶은 마음은 네. 나중에 다른 기회에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네. 동시에 이 동생도 상대방한테 선물을 할 때는 상대방의 필요, 요구가 뭔지 사전 조사를 하고 아하. 상대방에 맞춰서 선물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이번에 교훈. 얻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조차도 훈계로 드릴까 봐 그렇죠,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 자,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막 다양하게 쏟아질 것 같아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일단 엇갈렸는데요. 누나편을 드는 누리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마음은 알겠지만 중고를 선물하는 건 이건 매너가 아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입장도 있었고요. 선물은 싼 거라도 새 것으로 하라는 말이 있다. 왜 받는 사람 꺼림직하게 중고를 선물로 주냐라는 의견도 이어졌고요. 아이 선물은 제발 좀 부모랑 상의, 이야기하고 주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대박 사건. 아니 중고는 매너가 아니다. 저 자진납세할 텐데요. 명절에 선물 몇 개 들어왔는데 저는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명절에 선물 몇 개 들어온 거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저 아는 분한테 드렸는데 저는 완전 나쁜 놈 되고 진짜 대박. 지금 그분은 모르고 계실 텐데 어쨌든 그러면 반면 동생의 서운함에 이해가 된다 이런 분들은 없어요? 저도 이쪽입니다. 어허. 동생이 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100번 양보해서 저 조카의 생일이었다고 치죠. 아하. 그러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 이거 조카가 가지고 오면 되게 좋아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서 준 거거든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생일 선물이라 무슨 기념일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기념일도 아닌데 가족끼리 뭐 이렇게 생각나서 주고받는 것까지 다 새 거 준 거 따져야 되냐. 그리고 일단 선물을 줬으면 먼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다. 이거 선물 준 사람 무한하게 말을 정말 이쁘게 안 한 것 같다. 제일 마지막이 제일 세더라고요. 뭔데요? 나 같으면 이제 조카한테 선물 안 한다. 아 진짜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마음 상했잖아요. 왜냐면 조카 이쁜 마음이 지금까지 잘 되는데 야 너 선물은 너는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너는 엄마 돈도 많아. 막 이렇게 진짜 뾰로통할 또 몰라. 근데 어쨌든 조카 사랑하는 마음은 늘 변치 않기를 이 글쓴이 분요 변치 않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울산에서는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조금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일이었죠. 이번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오늘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네. 차량 한 대가 주행 중입니다. 교차로를 지나 횡단보도 들어가는 순간 보행자 한 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저렇게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남성은 차량과 부딪힌 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그리고 이 남성 다리를 다친 것인지 저렇게 절뚝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남성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살피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일단은 아이고 저 부딪히는 속도로 미루어 짐작컨대 장유민 변호사님 저 네. 부딪히신 분은 좀 많이 다치셨을 것 같기도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좀 다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일단 털썩 차량과 부딪힌 뒤에는 주저앉았고요. 네.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좀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이게 지난 2021년 9월에 울산시 남부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네. 교차로를 건너던 차량과 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충돌했던 사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남성은 내가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로 인해서 다쳤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경찰이 주변 CCTV를 보다가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떤 장면을 봤기에 경찰이 으아 충격을 받았을까요? 전현 평론가님. 이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건데요. 어허. 지금 막 급히 가다가 사고 난 것처럼 보이는 이 남성이 불과 1분 30초 전에 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고를 당할 뻔한 것으로 이런 영상이 보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방금 보신 사고 속 그 남성입니다. 어머, 그 남성이네요, 진짜? 예, 사고가 나기 몇 분 전인데요. 걸어가서 횡단보도 앞에 가로수와 전봇대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2분 넘게 같은 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 도로로 뛰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차가 급제동을 해서 부딪히는 사고는 나지 않은 건데 지금 보셨죠? 이번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에 뛰어든 겁니다. 아하. 어쨌든 이번에는 차가 급제동을 해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남성이 다시 같은 조류로 돌아 서 있다가
또 승용차를 향해서 뛰어들어서 고의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린 없는 운전자가 결국은 황급히 내려서 남성의 상태를 살피는 마치 우리가 영화 되돌려보기 같은 상황이 지금 현장에 잡힌 겁니다. 이거는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건 경찰분들이 잘했네요. 만약에 주변 CCTV를 안 돌려봤으면 이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경찰도 좀 이상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하. 뭐냐면 저 남성이 뛰어들 때 가만 보면 전봇대하고 가로수 사이에 있습니다. 운전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바로 옆에 운전자는 도저히 의식할 수 없는데 숨어있다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경찰도 CCTV를 돌려봤을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면 안 보입니다. 완전, 진짜 안 보여요. 완전 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저 남성이 이제 하나 간과했던 건 저 블랙박스 말고 이 상가에서 반대쪽을 비추는 CCTV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뒷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게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1분 3초 전에 저 남성이 약간 비슷한 행동하고 차에 앉힐 때 지나가던 형님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누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뭐 하면서 행인도 그냥 별일 없겠지 하고 지나갔던 그런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요 장면에서 그 옆에 있던 분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 하도 기가 막히니까 살다가 이런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 상황에서요. 달리는 차량이 진짜 이거는요. 무모한 짓이 자기 진짜 몸 크게 다칠 수 있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당연히 무모한 짓이기도 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죠. 본인한테도 위험하고 남한테도 해를 끼치는 네. 그런 행위인데 5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아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일감이 떨어지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무리 일감이 떨어졌어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초범이라서 아직 범행 기법이 이렇게 고도화되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CCTV가 있는 걸 간과하는 그러한 허술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 관련해서 정말 황당하잖아요. 이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일반 교통사고인 줄 알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교통사고 장소나 또 시간대나 봤을 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자연스럽지 못하는 이제 진술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도로를 건너려고 했다라는 그만 얘기를 한 거죠. 뭐 어디 가려고 뭐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디라는 그런 목적이 분명치 않다라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서 그랬대요. 이제 생계 같은 게 힘드니까 하는 일이 없어지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예, 치료비는 지불을 했고 이제 그 피해 보상금은 지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종결이 됐고 그거는 이제 성공을 못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 좋은 머리를 좋은 쪽으로 썼으면 성공하고 또 일자리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이런 나쁜 쪽으로 머리를 굴립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하지도 못했고요. 이에 해당 남성 보험 사기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초범인 점을 감안해서 벌금형에 처해진 건데요. 네. 사실 선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엄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되면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왜 또 엄단하는 추세가 있냐면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교통사고 보험 사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험 사기 피해 금액이 3,500억 원대에 머물렀는데요. 불과 2년 사이에 4,200억 원 정도로 한 17%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2년간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서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적발해 놨더니요. 4천 건에 육박하는 보험 사기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잡고 봤더니 한 30% 정도는 일반 회사원, 학생, 주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건데 일단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일단 이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요. 합의를 하지 말고요. 반드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경찰에 증거로 확보해서 제출해야 보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제발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사건 벌어졌을 때 모방 범죄하려는 그런 심리도 진짜 갖지 마세요. 정말 운이 안 좋으면요. 저런 짓을 하다가 보험 사기를 치려다가 평생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올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런 끔찍한 상황 맞이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다른 운전자의 인생도 정말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행동은
이런 생각은 갖지 않기를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분위기 바꿔볼게요. 나라 밖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첫 번째로 가볼 나라 어딜까요? 네, 미국입니다. 아하. 세상에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위험한 순간이 닥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다행인 순간이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재밌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어허. 자, 한 남성이 설산에 스키 어머. 타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내려오는 중에 예.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근데 다시 일어나려는 순간에 남성의 눈에 포착된 한 물체, 바로 스노보드였는데요. 어머. 그죠? 지금 막 스노보드가 살짝 보였는데 어? 파묻힌 보드를 꺼내려 눈을 파헤치니까 이번에 나타나는 건 사람의 손이 나타납니다. 어머. 너무 놀란 남성. 네, 더욱 빠르게 이제 눈을 파내 보니까 조금 더 파내다 보면 마침내 저기에서 사람의 얼굴이 나옵니다. 어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삽가지 동원해서 저 눈 안에 묻힌 사람을 구해내는데 이제 결국은 저분이 성공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저 남성이 아니었다면 저 눈에 파묻혔던 스노우보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한데요. 이런 우연이 다이나 싶을 만큼 저 남성이 저기서 안 넘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 진짜요. 정말 다행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 못된 고질병이 의심하는 건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거 있잖아요. 영상 올리려고 야, 너 저기 눈 속에 잠깐 얕게 파묻혀 있어. 내가 넘어진 채가 이거 찍게. 설마 짜고 만든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묻혀 있었던 건데 그 설원, 눈 쌓인 평원이라든가 같은 눈 쌓인 곳이 무서운 게 뭐냐면 눈이 쫙 쌓여 있으니까 위에서 보면 그냥 땅이 쭉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눈 아래 지형은 누구든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 아래 살짝 땅이 파인 곳도 있는 것이고. 어머, 세상에. 그래서 눈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푹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저기 파묻힌 사람이 30년 경력의 베테랑 스키 선수라고 합니다. 파묻히신 분이요, 저 눈 속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산에서 스키 타고 스노보드 타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땅이 푹 하고 꺼지니까 그대로 눈 속에 파묻히고 말았던 겁니다. 야, 정말 전문가도 저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게 이런 게 정말 눈에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게 이번 영상으로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엔 스페인 북서부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지난달 14일 이 지역의 한 코인 빨래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코인 빨래방. 단 10초 만에 한 사람의 운명이 와, 갈렸습니다. 오늘 운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허. 세탁을 마친 남성이 세탁물을 들고 코인 빨래방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10초도 되지 않아 잠시 후 저렇게 펑! 어머! 입구 바로 옆에서 작동 중이던 건조기가 폭발한 건데요. 폭발의 충격으로 빨래방 유리창과 천장 구조물까지도 산산조각이 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입을 못 다물겠네요. 진짜 장유민 변호사님, 네. 우리가 뭐 흔히 표현하지만 사람의 생과 사가 진짜 발걸음 몇 걸음 그 차이로 갈릴 수 있었어 진짜. 10초 사이에 생사, 운명이 갈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어머, 같은데요. 대박. 정말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뭐 인근에 지나가던 행인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실내에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머. 근데 이 영상이 공개된 건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였다라고 하는데요. 아하. 이런 큰 폭발이 왜 빨래 건조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네. 이 폭발 원인이요. 건조기 안에서 돌아가던 바지 안에 들어있던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래요? 이거는 바로 라이터인데요. 어머 세상에. 라이터가 폭발성 연료가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가열이 되다 보니까 실제 폭발을 일으켜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졌던 겁니다. 야, 그야말로 하늘이 도왔다. 그런 또 사고 장면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눈이 와요 라는 건 들어봤는데 이번엔 이것이 왔다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노래 중에 It's Raining Man, 어머. 할렐루야 이거는 남자가 운명의 남자가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아유 하늘에서 돈 좀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 생각해요. 가끔. 아르헨티나 도심 한복판에서 실제로 이런 일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갑니다. 이제 또. 네. 거리를 걷던 시민들이 멈춰서 뭘 줍기 시작하네요. 와.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설마 어머. 이날 도심 한복판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지폐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떨어졌다고 세상에. 합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하늘에서 돈비가 내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이게 우리가 상상하던 장면이잖아요. 백성명은 그게 진짜 현실된 거예요, 진짜. 근데 저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아하. 은행에 돈을 입금하려고 배낭에 돈을 메고 가던 청년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어머. 그 강도를 만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방이 열렸고 하필 전날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세상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돈비가 저렇게 내려버린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하늘에서 찍은 것 같죠? 네. 하필 맞은편 건물에서 이걸 목격한 주민이 저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지금 저희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돈이 막 날아가는데 이제 강도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강도들은 도망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일단 강도는 현장에서 도주했기 때문에 일단 별다른 2차 피해는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아니 돈을 줍는 사람이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겠지만 저 청년 돈을 잃어버린 청년 어떻게 해요 진짜. 지금 저 영상만 언뜻 보면 길 가던 시민들이 돈을 보자마자 그냥 달려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다 챙겨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렇게 각자 다 돈을 모아가지고 원 주민한테 돌려줬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원 주민이 잃어버린 돈은 1%에 불과하다. 아하. 99%를 다 되찾았고 아하. 40만 원만 잃어버렸다. 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네. 아르헨티나 국민분들도 아마 심성이 대단한 착한 분인데 혹시 네. 저 주운 분들이 나 이거 고생했으니까 얼마 좀 줘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한국 같으면 이제 뭐 분실했다 이러면 그 점유물 이탈을 습득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를 줘야 되는 게 법으로 규정돼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한국 같았으면 어땠을까? 99%가 아니라 100%를 찾아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도를 당한 청년이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제 돈입니다. 이거 빨리 좀 주세요라고 호소했을 것인가. 그때 시민들이 외면했을 것인가. 40만 원조차도 한국 국민들은 돌려줬을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 지구촌에는 아직도 이런 심성 착하신 분들이 많다는 점에 또 흐뭇해집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